그래서 그냥 관계 정리하고 아예 그냥 그 체육관 자체에 대해서 신경을 꺼버렸죠. 꺼버렸지만 결국 이제 소식이 들리잖아요. 다운타운 같은 경우는 제가 그만두고 나서 1년 만에 이제 계약 기간 만료하고 더 갱신할 수 없어서 문을 닫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면 뭐 사실 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전체 코치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던 시스템이 있어요. 관리하던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 코치들을 통제하고 뭐하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일을 어쨌든 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 적당한 어떤 적절한 선과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앙에서 통제를 한다? 수업 퀄리티는 누가 체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코치들의 어떤 그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하죠. 그 해당하는 코치가 해야 되는 어떤 업무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게 중앙에서 통제한다고 될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문 닫았고 그 업타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계속 이제 매출이 급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급감. 왜냐면 한 지점당 직원이 10명씩 넘어요. 그럼 직원 인건비만 최소 200씩 잡아도 2천만 원입니다. 관리 유지비 뭐 한 3, 4천 남으면 6천, 7천 거기에 감가상각 막 2천, 3천씩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매달 1억씩 찍어야 되는데 1억씩 찍기에 크로스핏 체육관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무리 시설이 좋다고 해도 시설이 좋으니까 30만 원 중반대까지 돈을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경험도 없고 환경은 좋아요. 근데 또 이제 운동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리 쉽다고 해도 부트캠프나 이런 운동이 쉽다고 해도 처음에 하고 정말 코치가 잘 케어해 주지 않고서는 너무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 부트캠프나 크로스핏을 시도한다고 해서 아무나 살아남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게 수요가 아무리 이제 뭐 브랜드가 올라가고 크로스핏이 많이 알려졌다고 해도 결국은 수요가 이제 줄어드는 추세에서는 이게 이제 사람들이 트라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적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매출이 떨어지게 되는 기본적인 그런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관리 유지비가 너무 비싼 체육관이기 때문에 이제 을지로 지점은 이미 이제 문 닫고 그 다음에 한 1년, 2년 후에 그 삼성역 오토웨이 타워에 있는데도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원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멤버십 계약을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기억은 안 나지만 맨 마지막에 제가 을지로에 있을 때 계약서가 한 3장, 4장 돼요. 그러니까 뭐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이런 거 막 변호사한테 다 따져가지고 막 다 때려 넣은 거예요. 그래서 막 지점이 문을 닫게 되면 뭐 환불은 해줄 수 없고 해당하는 뭐 센티널 브랜드의 타지점을 가서 이용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다 해놨습니다. 환불 안 되는 뭐 환불을 해봤자 환불 금액은 뭐 어쨌든 금액이 굉장히 작은 금액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올감해놓고 또 사람들도 좋은 데서 이용을 하다가 사실 규모감 있는 데서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규모감이 확 떨어지는 데서 운동하기는 싫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막 삼성역에 있는 사람이 한남동까지 오고 을지로에서 운동하시던 분들이 한남동까지 오고 왜냐면 한남동이 중간이니까 공간은 작은데 한남동에 다 모이는 거예요. 아니면 을지로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여의도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니들이 아쉬우면 가라 이런 태도인 거고 이미 계약서에 우리는 명시했기 때문에 너네들이 선택을 해라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도 사람들은 그 센티널이라는 브랜드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힘들지만 여의도까지 가서 운동하고 만족하고 한강 바라보면서 그래 이 맛에 크로스핏 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크로스핏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졌죠. 근데 이제 하나 둘씩 지점이 무너지더니 결국 여의도도 무너지게 되죠. 근데 여의도 무너지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본점이라고 하는 한남동을 체육관 이름을 바꿉니다. 바뀌면서 법인명도 바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회사에서 운영하는 곳이 되는 거죠. 오너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1년 전부터 이제 센티널 자체가 무너질 걸 직관을 하고 한남동은 어떻게 보면 센티널의 상징이거든요. 본점이고 이 한남동은 그리고 수요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라도 좀 남겨놔야지 라는 느낌으로 법인명을 바꾸는 거죠.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것들을 대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이제 여의도가 무너지기 전에 또 을지로를 또 재오픈을 해가지고 또 한 1년 정도 또 뭐 했어요. 다른 매니저가 와가지고 뭐 했는데 이제 크로스핏 안 하고 부트캠프 센터로만 했죠. 되겠습니까? 사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부트캠프라고 하는 운동 자체가 이 키워드 자체가 없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알려지기 어려운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티널에서 아무리 그 부트캠프 브랜딩을 한다고 해도 사실 퍼지거나 이 파급력이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트캠프 전용으로 해서 뭐 다운타운 뭐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안 됐어요. 결국은 뭐 문 또 닫았고요. 마무리로 이제 이 IFC가 문을 닫게 된 거죠. 예. 그렇게 돼서 결론적으로는 IFC가 이제 이렇게 문을 닫고 나서부터는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IFC 회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단체로 소송을 해야겠다. 카페에서 막 여러 가지 글 오가고 단톡방 개설해가지고 신문 뭐 기사로 내고 그 사진 지금 썸네일에도 올려드렸지만 나는 이거 도저히 환불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로잉머신 차에다 실어가고 중고나라에 팔면 그래도 얼만큼 받으니까요. 뭐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 보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도 이제 별로 뭐 그렇게 관심 갖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신경을 안 썼는데 결국은 뭐 로잉머신 챙겨가서 중고나라에 파신 분이 승자가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센티널이 이렇게 이제 무너지게 됐어요. 무너지게 되고 이 대표로 했던 라클란이라는 친구는 먹튀를 했습니다. 호주 사람인데 호주 뭐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국제 변호사 뭐 그냥 해외로 도피했죠. 저는 이제 뭐 센티널이 망해서 뭐 시원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대한민국 크로스핏 커뮤니티에 안 좋은 선례를 둔 것 같아요. 안 무너졌어야 해요. 왜냐면 그런 그래도 나름대로 대형 센터가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어야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계속 좋아하는 운동이구나 라는 그런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는데 그 센티널 자체 큰 대형 센터가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대한민국 크로스핏 자체가 이제 흐름이 이렇게 떨어졌다 꺾였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 거거든요. 이게 정말 잘 살릴 수 있었던 브랜드고 한때 직원이 그 또 리미티드가 이제 그 센티널 법인명인데 또 리미티드의 직원이 100명이 넘었어요. 지점 다 해가지고 막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부분 막 샐러드 바라든지 뭐 쉐이크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하고 이러면서 100명이 넘었어요. 그 크로스핏 하나로 체육관에서 100명 이상의 인력을 이렇게 채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큰 메리트가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주들이 너무 이제 그 규모감만 생각을 하고 너무 이제 체육관에 그 파일을 키우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사업을 이렇게 망하게 하는 계기가 아니었나라고 싶고 결국은 이 크로스핏 체육관이 돈 계산만 갖고 되는 건 아니라라는 거고 저도 그때 느꼈던 거는 비즈니스 세미나 가서 느꼈지만 언더 200명인 것 같아요. 200명 언더 정도 100에서 200명 조금 소규모는 100명 이하 100에서 200명 사이 정도로 커뮤니티를 잘 구축해서 끌고 나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크로스핏 체육관의 어떤 가장 좋은 모토가 되는 거고 이제 이게 넘어가는 캐파는 이제 오히려 다른 쪽에 가서 또 오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소규모 비즈니스로 접근을 해야 분명히 어떤 승산이 있지 대형으로 이제는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센티널의 몰락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쉽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겁니다. 뭐 오늘 여기까지 한번 제가 센티널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뭐 좀 이렇게 두서없이 말을 쭉 연결을 해 나갔는데 혹시 뭐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궁금하셨던 부분은 뭐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로 남겨드리고 또 뭐 그게 컨텐츠로서 뭐 촬영을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하면 또 컨텐츠로도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센티널 시리즈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혹시라도 뭐 듣고 싶은 그런 컨텐츠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ABC 코치였습니다.